여러분, 큰돈이 들어오는 시기는 이상하게도 통장부터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건 집안의 공기, 내 마음의 결, 그리고 사람 관계의 흐름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떤 사람에겐 기회로 들어오고 어떤 사람에겐 구멍으로 빠져나갑니다. 2026년은 그 차이가 유난히 크게 벌어지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 재물은 큰돈 들어오는 돈의 신호를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풍수와 사주의 논리로 풀어드릴 겁니다. 지금 내 주변에 이미 신호가 떠 있는지, 떠 있다면 무엇을 먼저 손봐야 큰돈이 내 편으로 들어오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2026년은 간지로 병오년, 불의 기운이 강해지는 해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불은 돈을 만든다 같은 안 쓰던 말이 아니라 불이 강해질 때 돈이 움직이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불은 속도가 있습니다. 확산이 빠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시장의 분위기를 달구고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심리를 만들죠. 그러다 보니 2026년의 돈, 느긋하게 고여있는 돈보다 움직이며 늘어나는 돈이 유리합니다.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2026년에는 기다리며 버는 사람보다 흐름을 타며 버는 사람이 더 크게 먹습니다. 그런데 불이 강해지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불은 타오르는 만큼 소비를 부추기고 과열을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6년의 큰돈 신호는 두 얼굴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기회가 가까워지는 신호, 다른 하나는 돈이 새기 쉬운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둘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들어오는 신호인지 새는 신호인지를 구분할 줄 알면 같은 운을 받아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풍수가 들어옵니다. 풍수는 집을 통해 운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사주는 내 안의 기질과 타이밍을 읽는 기술이죠. 2026년은 불의 속도가 강하니 풍수적으로는 집안의 기운이 막히면 돈이 들어오다 멈추고 사주적으로는 내 마음이 급해지면 돈이 들어오다 새기 쉽습니다. 그래서 큰 돈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는 대부분 막힌 것을 뚫어라, 급한 마음을 다스려라 라는 형태로 먼저 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데 혹시 돈 들어오는 징조인가요? 그 질문들 중에서 실제로 재물운의 전조였던 것들을 모아보면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그 패턴이 더 뚜렷해질 겁니다. 첫 번째 신호는 불편한 정리 충동입니다. 이상하게 갑자기 버리고 싶고 치우고 싶고 가볍게 살고 싶어집니다. 사람은 보통 바쁘면 정리를 미룹니다. 그런데 큰 돈이 들어오기 직전에 정리를 하는 사람은 반대로입니다. 에너지가 바뀌기 직전 공간이 먼저 반응합니다. 특히 2026년처럼 불의 속도가 강해지는 해에는 새 기회가 들어오려면 자리가 필요합니다. 자리가 없으면 돈은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건 왜 갖고 있지? 라는 생각이 되면 그게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정리 충동이 분노나 충동에서 오는지 아니면 정돈과 가벼움에서 오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화가 나서 다 버리고 다 치우는 건 돈이 새는 신호일 수 있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정리가 되는 건 돈이 들어오는 신호의 확률이 큽니다. 두 번째 신호는 돈과 관련된 사람이 다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함께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과거에 놓쳤던 계약이 다른 형태로 돌아오거나 예전에 배웠던 기술이 다시 필요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큰 돈은 새 길로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미 한번 지나간 길을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은 특히 네트워크와 확산이 강해질 수 있는 해라서 사람을 통해 돈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때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돈의 신호는 나를 존중하는 연락으로 오고 돈이 새는 신호는 나를 흔들려는 연락으로 옵니다. 연락의 말투, 제안의 구조, 시간 압박의 유무가 힌트입니다. 진짜 돈은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급한 건 대개 상대의 사정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내가 돈을 대하는 기준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예전엔 싸게 사는 게 이기는 거였는데 갑자기 값이 아니라 가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혹은 반대로 막 쓰던 사람이 갑자기 소비가 재미없어지고 돈의 흐름을 관리하고 싶어집니다. 이 기준 변화는 사주로 보면 재성, 풍수로 보면 기운의 출입구가 안정되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돈은 내가 대하는 방식대로 나를 대합니다. 2026년의 큰 돈은 확산의 돈이니 가치에 대한 기준이 생긴 사람에게 붙습니다. 왜냐하면 확산은 방향이 있어야 하거든요. 방향 없는 확산은 그냥 낭비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아침 리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건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큰 돈의 전조로 꽤 자주 보입니다. 새 기회가 들어올 때 사람은 일정이 바뀝니다. 그런데 일정이 바뀌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아침에 눈이 빨리 떠진다거나 유난히 머리가 맑아진다거나 반대로 잠이 깨면서 해야 할 일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은 속도가 강해지는 해이니 몸이 그 속도를 미리 맞추려 합니다. 물론 건강 문제로 잠이 깨는 경우도 있으니 과장하면 안 됩니다. 다만 피곤한데도 마음은 선명하고 하고 싶은 것이 떠오르는 형태라면 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작은 돈이 자주 붙는 현상입니다. 큰 돈은 대개 작은 돈의 길을 타고 들어옵니다. 예상치 못한 환급, 작은 성과급, 만단한 부수입, 잊고 있던 정상 같은 것들이 자주 생기면 그건 물길이 열리는 신호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돈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물길이 열려야 큰 물이 들어옵니다. 2026년은 불이 강한 해라서 물길이 막히면 돈이 말라버리고 물길이 열리면 불이 그 돈을 확산시켜
더 크게 만듭니다. 그러니 작은 돈이 붙기 시작하면 그때 해야 할 건 더 크게 벌어야지가 아니라 이 흐름을 막지 말아야지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내가 가진 것의 가격이 올라가는 조짐입니다. 꼭 부동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컨텐츠, 내가 가진 인맥, 내가 가진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시간과 능력에 더 높은 값을 지불하려고 하거나 내 일을 소개받는 빈도가 늘거나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그거 가치예요 같은 말이 늘어나면 그건 큰 돈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돈은 내가 이미 가진 것이 시장과 연결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26년의 불은 사람의 시선을 끌고 주목을 만들고 브랜드를 태웁니다.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는 신호가 오면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격과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집 안에서 특정 공간이 유난히 거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관이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싱크대 아래가 갑자기 신경 쓰이거나 화장실 냄새가 예민하게 느껴지거나 침대 위치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운의 흐름이 바뀌면서 출입구와 물길을 먼저 점검하라는 신호로 보기도 합니다. 2026년은 불의 확산이 강하니 현관이 막히면 기회가 막히고 주방이 지저분하면 들어온 돈이 소모로 번지고 화장실이 탁하면 새는 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2026년에 큰 돈이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상담에서 제가 보는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운이 들어올 때 바닥 그릇을 만들어둔 사람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돈이 들어오는 길을 한 가지로만 만들지 않는 겁니다. 2026년은 확산의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니 한 주기 수입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심리적으로도 흔들리고 현실적으로도 리스크가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부업을 무조건 늘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길을 여러 개로 만든다는 건 내가 가진 능력한 다양한 통로로 연결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같은 실력인데 통로가 하나면 돈이 막히고 통로가 여러 개면 작은 물길들이 합쳐져 큰 물이 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돈이 들어오는 시기에 사람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든 사주든 큰 돈이 들어오기 직전에는 반드시 관계가 정리됩니다. 내가 에너지를 뺏기는 관계, 나를 깎아내리는 관계, 늘 급하게 휘두르는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돈은 들어와도 마음 비용으로 빠져나갑니다. 2026년의 불은 관계를 뜨겁게 만들 수 있지만 그 뜨거움이 나를 성장시키는 불인지 나를 태우는 불인지 봐야 합니다. 큰 돈은 말을 태우는 불과는 같이 오지 않습니다. 같이 오는 듯 보여도 결국 남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돈을 쓸 때 죄책감을 줄이는 것입니다. 의외죠? 그런데 큰 돈을 받을 그릇은 돈을 나쁘게 보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돈을 더럽다고 생각하면 무의식이 돈을 멀리합니다.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죠. 하지만 돈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돈이 오래 머물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2026년은 확산이 강하니 돈에 대한 관념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돈을 관리하고 존중하고 쓸 때도 목적을 세우는 사람에게 돈이 붙습니다. 반대로 돈이 새는 패턴도 2026년에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급함입니다. 불의에는 급함이 치명적입니다. 계약을 서두르고 확인을 생략하고 사람을 빨리 믿고 결정을 빨리 내리고 그래서 돈이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보여주기 소비입니다. 불은 체면과 과시를 키울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재물운이 흔들리는 사람은 대개 나 지금 잘 되고 있어를 증명하려고 돈을 씁니다. 돈은 증명에 쓰는 순간 힘이 약해집니다. 이제 풍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풍수는 거창하게 산을 보고 물을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현대 풍수의 핵심은 본이 들어오는 동선과 돈이 새는 구멍을 집안에서 줄이는 것. 2026년에는 불의 확산이 강하니 집에서 돈길이 열리는 포인트가 더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는 현관입니다. 현관은 기회의 입구입니다. 현관이 답답하면 사람도 답답해지고 기회도 망설입니다. 2026년에 큰 돈을 받고 싶은 분은 현관부터 가벼운 환대가 느껴지게 해야 합니다.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으면 그건 단순한 지저분함이 아니라 내 삶의 출입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메시지입니다. 현관에 불필요한 짐, 박스, 오래된 우산, 쓸모없는 소품이 쌓이면 기회가 들어오다 되돌아갑니다. 현관은 넓을수록 좋다는 말보다 비워진 여백이 있어야 돈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주방입니다. 주방은 재물의 생산과 소모가 동시에 일어나는 곳입니다. 특히 싱크대, 가스레인지, 냉장고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싱크대는 물길이고 가스레인지는 불이고 냉장고는 저장입니다. 2026년은 불이 강하니 가스레인지 주변이 지저분하면 소비의 불이 커집니다. 반대로 가스레인지가 정돈되고 청결함, 생산의 불이 살아납니다. 냉장고는 더 솔직합니다.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이 쌓이면 들어오는 돈도 오래된 방식으로만 들어옵니다. 새 기회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냉장고는 운의 저장고입니다. 최소한 2026년을 시작하기 전에는 냉장고를 한번 싹 정리하는 걸 권합니다. 그게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새로운 돈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행위가 됩니다. 세 번째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새는 구멍을 상징합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의 습기와 냄새는 운의 손실과 연결해 해석하기도 합니다. 2026년은 불이 강해서 습기가 줄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불이 강할수록 작은 틈에서
더 크게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탁하면 돈이 새는 마음이 커집니다. 특히 충동구매 후 후회 같은 패턴이 늘어나기 쉽죠. 화장실은 청결이 기본이고 문을 닫는 습관, 배수구 관리, 환기가 핵심입니다. 현실적으로 제일 효과가 빠른 풍수 중 하나가 화장실 냄실 냄새와 습기 개선입니다. 네 번째는 침실입니다. 침실은 돈의 결정력을 만듭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지키고 굴리는 판단은 결국 컨디션에서 나오니까요. 침실이 어수선하면 2026년 같은 빠른 해에 판단이 흔들립니다. 침대의 머리맡이 깔끔할수록 좋고 침대 주변에 전선이 얽혀 있거나 잡동사니가 쌓이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뇌가 자극을 받는 환경입니다. 2026년에 큰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피로가 줄어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피로가 줄어야 기회를 잡는 속도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책상과 작업 공간입니다. 2026년은 확산의 돈이니 매일이 밖으로 나가는 통로를 열어야 합니다. 책상이 지저분하면 아이디어가 막히고 연락이 밀리고 결정이 늦어집니다. 특히 종이더미, 안 쓰는 충전기, 고장난 기기들이 쌓이면 미완의 기운이 쌓입니다. 큰돈은 미완의 공간을 싫어합니다. 정리의 목적은 깔끔함이 아니라 완료입니다. 완료가 쌓인 곳에서 돈이 자랍니다. 하주는 결국 타이밍의 학문입니다. 나는 돈복이 있나요? 보다 내 돈이 움직이는 방식이 무엇인가요? 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2026년 병오년의 기운은 사람마다 다르게 작동합니다. 여기서 제가 모든 분의 사주를 하나하나 볼 수는 없지만 누구나 자가점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의 불기운은 표현과 확산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내 사주가 원래 조용하고 안정적인 기질이라면 2026년에 돈이 붙는 방식은 내 것을 드러내는 순간에 생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이 있어 말로 설명을 못하면 돈이 안 붙는데 2026년에는 설명을 시작하는 순간 일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반대로 원래 불기운이 강한 사람은 2026년에 더 뜨거워지면 과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큰 돈이 붙는 타이밍은 속도를 줄이는 결단에서 나옵니다. 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 가는 순간 돈이 붙습니다. 여기서 큰돈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돈은 단순히 액수가 큰 돈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구조를 바꾸는 돈입니다. 빚의 구조를 바꾸고 일의 구조를 바꾸고 생활의 기준을 바꾸는 돈이죠. 그런 돈은 운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선택과 결합합니다. 2026년에는 선택이 빨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없이 선택하면 불의 해는 확산이 아닌 산란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적으로 2026년 큰돈의 신호는 이런 형태로 옵니다. 선택해야 하는 일이 늘어난다. 제안이 들어온다. 동시에 여러 길이 열린다. 인맥이 확장된다. 이때 사람들은 흥분합니다. 그런데 큰돈은 흥분 위에 오래 머무지 않습니다. 큰돈은 구조 위에 머뭅니다. 계약서, 일정, 역할 분담, 수익 배분, 비용 구조, 책임 소재 이런 구조를 세우는 사람에게 큰돈이 붙습니다. 이것이 2026년의 핵심입니다. 불의에는 운이 사람을 통해 오고 돈은 구조를 통해 남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원래 물건을 잘 못 버리는 분이었습니다. 집에 박스가 쌓이고 옷장에는 몇 년째 안 입는 옷이 가득했고 냉장고에는 소스와 식재료가 오래된 채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유 없이 갑자기 짜증이 나면서 이렇게 살기 싫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짜증이 아니라 그 짜증이 내 삶을 바꾸고 싶다는 방향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분은 이틀 동안 집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현관을 비우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싱크대 아래를 싹 비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예전에 잠깐 함께 일했던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작업했던 거 기억나요? 이번에 그거 확장해서 같이 해볼래요? 제안은 작아 보였지만 구조가 있었습니다. 역할이 명확했고 비용과 수익 배분도 투명했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늘 감으로 일했는데 이번에는 정리했던 집처럼 계약도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냐고요? 처음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그 프로젝트가 다른 프로젝트를 낳고 결국 연간 수익 구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정리는 미신이 아니라 선택을 잘하는 데에 환경을 만드는 행위였다는 2026년에는 이게 더 중요해집니다. 불의에는 제한이 많아지고 선택이 많아지고 그 선택이 돈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정리하고 싶다는 신호가 왔다면 그건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재물운의 문턱일 수 있습니다. 분노로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세워 비우는 정리여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분은 자영업자였고 23년 동안 계속 정체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달부터 이상하게 작은 돈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어요. 잊고 있던 환급, 소액정산, 예상 못한 쿠폰, 혜택 같은 것들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그런데 저는 이런 걸 물길이 먼저 열린다 라고 표현합니다. 큰 강물이 생기기 전에 작은 개울이 먼저 졸졸 흐르듯이 큰 돈이 들어오기 전에 소액의 흐름이 먼저 살아납니다. 이분이 잘한 건 그 작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큰 돈이 들어오기 전에는 마음이 들뜨기 쉽습니다. 이제 운이 오나 보다 하면서 소비를 늘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분은 반대로 그 작은 돈을 모아 가게의 가장 불편한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고객 동선, 안내 문구, 결제 시스템, 조명 같은 작지만 돈을 붙이는 구조를 만든 거죠.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망골이 소개를 했고 소개가 소개를 낳았고
결국 큰 단체 계약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게 2026년에 특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불의 확산이 빠르니까 소개가 소개를 낳는 구조가 있는 사람에게 큰 돈이 붙습니다. 여기서 운은 결과가 아니라 구조를 만들 기회를 먼저 줍니다. 작은 돈이 붙는 시기에는 큰 돈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실천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돈을 바꾸는 행동은 거창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과 순서입니다. 2026년 큰 돈의 신호가 이미 보이는 분이라면 이 순서만 지키셔도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출입구를 비우는 것부터 하세요. 현관입니다. 오늘 당장 10분만 투자해서 신발과 박스, 오래된 우산, 쓸모없는 소품을 정리해보세요. 현관 바닥이 보이고 서 있는 공간이 생기면 그게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물기를 여는 것입니다. 싱크대 배수구, 화장실 환기, 세면대 주변에 물때 물길이 탁하면 돈이 탁해집니다. 미신처럼 들려도 결국은 청결과 관리의 습관, 돈의 관리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은 불의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2026년은 불이 강하니 불을 살리는 방향은 정돈된 집중입니다. 가스레인지 주변, 작업 공간, 책상 위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지금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핵심 한 가지를 선명하게 만드세요. 불은 한 점에 모이면 빛이 되고 여기저기 흩어지면 연기가 됩니다. 2026년에 가장 위험한 건 분산된 열정입니다. 여기저기 손대며 뜨거워지다가 지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큰 돈이 들어오는 시기엔 희한하게 연락이 많아집니다. 그 중에는 진짜 기회도 있고 내 에너지를 빼는 연락도 있습니다. 2026년은 특히 빠른 해가 될 수 있으니 지금 결정해. 오늘 안에 같은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큰 돈은 조급함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의 안정으로 들어옵니다. 제안이 오면 하루만 늦춰도 괜찮습니다. 하루 늦추면 떠나는 제안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큰 돈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은 늘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정리하고 싶어지는 마음, 관계가 재정렬되는 순간, 작은 돈이 자주 붙는 흐름, 내 가치가 올라가는 조짐, 집안에서 유난히 거슬리는 공간. 이런 것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알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호가 보이시나요? 오늘 현관을 한번 보시고 싱크대 아래를 한번 열어보시고 책상 위를 한번 바라보세요. 큰 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에게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